마이너스 60으로 갈 때 결코 공포에 팔지 마시고 no sell on fear. 거꾸로 어저께처럼 왜 마이너스 8% 되고 그 다음날 바로 8% 올라갑니까? 그거 정당하다 보십니까? 흥분해서 하시는 사람이 없을까요? eBay ETF 때문에 막판에 올라갈 때 그냥 부안해동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안 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 할 수 있죠?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부안해동, 이른바 FOMO죠. FOMO, 이거 그 잘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Fear on missing out. 못하면 어떡하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검은 월요일 공포 이후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향후 증시 변동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며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그 변동성이 심한 거는 저희 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변동성 커지는 거에 대한 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하나는 우리나라가 없었던 게 하나 생겼죠. 2배 ETF가 생겼어요. 2배 ETF로 하면은 본주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배 ETF 생겼잖아요. 5월 27일 날 본주가 예를 들어서 10%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2배 20% 올라가는 효과, 그 결과를 낳는, 그렇게 나게 해주는 ETF가 본주 ETF, 2배 ETF예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10% 빠질 때는 20% 빠지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장중에 본주가 삼성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220만 원 10%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 2배 ETF를 운영하는 그 LP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끝에 와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은 자기가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주 주식을 그만큼 더 사야 돼요. 그러니까 2배 ETF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올라갈 땐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내려갈 때는 확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2배 ETF 효과라고 그러는데 원래 AI 반도체가 대세라는 걸 아니까 안 그래도 쏠림이 확대되고 있고, 뭐 쏠림이 확대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겁니다. 15% 올라갈 때 20% 올라가고, 그러면 2배 ETF는 30%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반대로 나쁜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매크로의 변수, 지난주 금요일 효과 때문에 월요일 날 그랬고, 오늘 녹화한 수요일도 매크로는 아니지만은 미국에서의 그 데이터 센터 가동 계획 약간 중단, 보류, 이런 뉴스가 나타나니까 어제까지 몰랐던 노이즈 내지는 변수가 생기면은 마이너스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시작보다도 중간중간에 더 확대되는 거는 ETF 효과입니다. 2배 ETF. 2배 ETF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어려운 말로 했을 때 보통 하락할 때는 숏 감마라 그러고, 리밸런스가 항상 있는 거고, 자산을 조정하는 거. 근데 반대일 때도 메커니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2배 추정하는 기계적인 매수가 있다는 거, 그거는 상승에서도 좋은 효과지만 일단 롱 감마인데 지금 하락할 때는 숏 감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파생 상품이 늘어나면은 기초자산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3배 ETF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10일인가? 10일인가? 하여튼 오늘 그 수요일 날 하는데 미국이 마이크론이 무려 어떻게 봤는지 아세요? 플러스 4%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10% 빠졌다가 나중에 다 말아 올렸어요. 그런 거, 그 정도가 2배 ETF, 3배 ETF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의 늦게 나온 리포트, 주가가 8,900불 가고 있는데 고작 900불 달라가지고 이제 그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는 바람에 투자가들이 혼돈을 일으켜서 그걸 바이로 착각했는데, 그런 바이가 아니고 sell on strength, 올라갈 때 팔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센터 짓지 못하는 거 일부 이제 크루스 뭐 에너지 그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정리하면은 첫 번째, IT,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쏠림이, 좋아하는 쏠림이 컸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2배 ETF가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추종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변동폭이 심하다. 특히나 3시 이후에 하루하루에 마감하는 거거든요. 조정이. 마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에 3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폭을 더 확대한다. 이게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것이 패턴이 지금 시작된 지가 이제 며칠 됐습니까? 열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 익숙해지는 패턴이 필요하다. 근데 한국은 왜 더 파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50%잖아요. 미국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휘둘림이 더 크다.
두 배 ETF 쏠림 이거의 역작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확히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어떠냐 하면은 그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펀더멘털 믿고 무조건 사라?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할게요. 아니 여러분 펀더멘털이 좋아요 나빠요 하면은 펀더멘털은 빨리 반응을 해요. 이미 2분기 실적이 좋고 2분기 반도체 가격이 원래 30-40%에서 요즘은 45%, 50%, 55%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5월 달에 대만의 수많은 그 전자 부품, 뭐 수동 소자 이런 거의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2분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겠죠. 오늘 이 순간에도 어저께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 펀더멘털은 주가에 거의 실시간 하루 차를 안 두고 반응합니다. 문제는 주가는 그것만 가지 않는 거죠. 주가의 변수는 뭐냐? 펀더멘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7, 8화를 좌지우지하지만 이것이 펀더멘털이 50%도 영향을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말리 올라간 상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수급이 중요하고 매크로가 중요합니다. 수급과 매크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수급은 아까 말한 EB ETF 포함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부동산에서 그 자금이 이쪽으로 오는 거 그런 근본적인 돈의 무브도 있고 ETF 같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고 뭐 연기금 같은 것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얼마나 그 비중을 하느냐 이런 규정 전략의 변화도 있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리레이팅으로 보느냐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느냐 이 외국인의 심리 연기금의 전략 ETF 근본적인 그 다른 자산에서 반도체 주식 자산으로 몰리는 그런 지속성 이런 것들 수급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변동이 심해요. 방향이 있더라도. 그리고 매크로는 우리 고용 데이터가 갑자기 금요일날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고용 데이터가 높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가 자극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예요. 고용 데이터가 9만 명 생각했는데 17만 명? 그 전전 월드까지 올라가는 게 또 9만 명 올라가서 결국 3개월 동안에 18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리라고 그 전날 어느 누가 예측했겠어요. 저 모르죠. 여기 전문가들,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나요? 그 스트레로지스트는 그거를 미국의 그 데이터가 다 바로 전달 안 해요? 아무도 모르죠. 미국 사람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거가 특히나 매크로에서 변수가 일어나면은 매크로가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펀더멘털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순간 하루 이틀은 펀더멘털이 30%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 매크로와 수급이 80%, 70%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폭이 과거에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7%, 8% 일시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성향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도 5분 단위 또는 10분 단위, 분 단위로 투자를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고팔고 해서 오늘 시작할 때 3억 갖고 했어. 근데 오늘 시작할 때 3억 갖고 현금 갖고 했어요. 다 샀어, 아침에. 아니면 뭐 그렇게 했어. 근데 저녁 때 다 팔아.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으로 하시는 스캘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다 마감하는 거 할 것인지. 그 자기의 투자 기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매크로라든지 매크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기준금리도 있고 유가도 있고 그것이 다 반영되는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죠. 매크로에 따른 또는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의 차이 어떤 그러한 것들은 예민하려면 임계점을 정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5까지 버틴다. 4.7 가면은 위험 선호수 주식들은 IT나 반도체 주식은 내가 먹었으면 무조건 반 이상 판다. 뭔 임계점을 정해야 돼. 이걸 뚫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꼭 팔겠다는 게 아니죠. 거꾸로 임계점이 뭐죠? 기준금리 인상이 2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2번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인상 안 한다. 뭐 그러면 그것도 변곡점, 임계점이 되면은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420만 원, 하이닉스가 270만 원이에요. 또 그러니까 또 김장훈 씨 모르는 이상한 소리 하네. 목표주가 60만 원도 있고 400만 원도 있는데 왜 지금 42만 원하고 270만 원 얘기합니다. 목표주가는 30몇 명의 애널리스트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고 높은 목표주가 60만 원이면 항상 사죠. 왜 걱정하십니까? 28만 원이면 사고 32만 원도 아무 눈 감고 사죠. 컨센서스를 왜 중요해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목표 주가가 42만 원을 하고 270만 원 하면 지금 컨센서스 30명이 모아놓은 그 컨센서스 기준에서 할인해가지고 들어가십시오. 할인은 뭐죠? 그게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워렌 버핏도 옛날 벤자민도 그랬고 전부 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인해서 이른바 안전하다는 마진을 두고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42만 원, 270만 원에 0.78. 기분이 좋을 때 0.8, 0.7이 아니고 매크로가 안 좋거나 불안할 때 0.7. 42만 원은 0.7 하면 나오죠, 숫자가? 30만 원 밑에가 나오고요. 하이닉스 270만 원에 0.7 하면은 한 190만 원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제가 녹화하는 오는 순간이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제 구독자들한테. 그러면 그 정도 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더 위에 사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면 어느 삼성전자가 진짜 40만 원 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진짜 250만 원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마진 곱하기 매크로가 안 좋을 때 0.7, 기세가 좋을 땐 0.8. 근데 결코 어느 시점에 목표주가가 있으면 그 목표주가에 거의 근접했을 때나 마진이 15%도 안 남았을 때는 일단 주춤하시는 게 맞다. 이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월요일날 10% 올랐다가 장이 10% 빠졌다가 화요일날 8% 빠졌다가 화요일날 8% 올랐습니다. 기분 좋았지만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에서 변동성이 컸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마이너스 10%, 9%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개별적으로 마이크론 주식은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엄청난 그 변동폭이 있었는데 아침을 시작하는 대한민국장이 그만큼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어저께 8% 오른 거에 반을 토해냈는데 장중에는 마이너스 6, 7% 갔어요. 그 마이너스 6, 7% 갈 때 결코 공포에 팔지 마시고 no sell on fear. 거꾸로 어저께처럼 왜 마이너스 8% 되고 그 다음날 바로 8% 올라갑니까? 그거 정당하다 보십니까? 흥분해서 하신 사람이 없을까요? eBay ETF 때문에 막판에 올라갈 때 그냥 부안해동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안 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 할 수 있죠? 그걸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부안해동, 이른바 FOMO죠. FOMO, 이거 그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Fear on missing out. 못하면 어떡하지? 올라가는데 이 FOMO에 의해서 사면 안 돼요. No buy on FOMO. 이 두 가지만 해도 계좌가 녹진 않아요. 더 잘하는 사람은, 저도 이걸 잘 못하죠. 김장현 씨 뭐 투자 안 해봤는데 이상한 소리 말라고? 이상한 소리 못하죠. 저는 투자 못합니다. 제 딸도 못해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ETF하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buy on fear입니다. buy on fear. 공포가 있을 때 언제 왔어요? 월요일에 왔었죠. 그때 그 가격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가격이 제가 월요일 아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목표 주가의 70%, 즉 안전마진 30%한 가격에 거의 일치했어요. 그럴 때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buy on fear는 상당히 고수가 돼야 되는 거지만 그걸 지향해야 되고요. 지양해야 되는 거는 그 fear에 파는 겁니다. 어저께 팍 올라갈 때 buy on FOMO 하지 마시고 남들이 미친 듯이 살 때 리즌이 안 따라오면은 sell on FOMO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향하고요. 연습하셔갖고 3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FOMO에서는 사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목 놓아서 얘기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의 50%고요. 그게 가장 민감하게 매크로도 움직이고 반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잡지 못하면은 평생 안 돼요. 이거 잡지 못하는데 스몰캡 갖고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몰캡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아세요? 그거 알 정도면 여기 방송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아는 거 애널리스트 출신도 모든 30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아시는 거죠. No buy on FOMO, no sell on fear. 목표 주가 컨센서스 기준, 여러분의 기분 좋아서 높은 목표 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컨센서스는 보통 장이 올라갈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0.78로 접근하는 방식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임계점을 정하는 거죠. 제 임계점은 매크로에서 10년물 국채가 미국이 4.7을 넘어가면은 장은 없다고 봅니다. 기준금리가 2배가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3배까지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은 한 번이 거의 확정이고요. 2번의 가능성은 30%인데, 만약 2번이 확정이 될 수 있는 여건, 예를 들어서 유가가 120 된다든지, 종전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거꾸로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너무 좋았는데 오늘 내일 나오는 CPI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러면 10년물 국채가 4.5가 아니고 4.67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FOMC 미팅이 이번엔 아니더라도 9월이건 10월이건 기준금리가 2번 인상하는 거를 인도 프라이스 할 수 있다. 주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한 번 가능성은 70%가 아니고 90% 되고, 2번 가능성이 한 50% 가까이 되면은 장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가능성이 눈치 보이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저의 임계점이에요. 그리고 반도체의 임계점 뭐죠? 반도체 임계점은 지금 아무리 펀더멘털 나쁘냐? 안 판다? 그 펀더멘털 금방 나빠지지 않아요. 주가는 미리 박혀서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나빠졌느냐 이거는 무식한 질문이에요. 펀더멘털 변화가 주는 몇 가지 변화 요인이 어떤 조짐을 보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야 되는데 안 짓는다, 못 짓는다. 그 이유가 단순히 데모에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돈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든지, 구글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구글도 조심하니까 알파벳이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 회사가. 2조 4천억 달러 되는 회사가 유상증자 800억 달러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안전한 주식이 그렇게 유상증자하는 거,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왜? AI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거고, 걔네들은 최소한. 그리고 자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AI 푸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여건이 이상한 조짐 보면 그 이상한 조짐을 자기 임계점으로 갖고 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률이 단자리 5% 이내로 들어가면 주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 될 거냐? 저도 모르지만 컨센서스 보고 했을 때는 빠르면 10월, 11월. 늦어도 내년 초. 그러면 지금보다는 그때 되면은 분명히 더 보수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때 가서 10월, 11월 가서 반도체 가격이 5%, 3% 상승이 아니고 또 10%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컨센서스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투자 기간 자기가 스캘펀지, 데이트레이든지 아니면 진짜 한번 사놓으면 그래도 펀더멘털이 아주 크게 조짐이 나쁘지 않게 너무 변동이 안 된다면 3개월은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기간, 임계점 정하시고요. 그리고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지식이냐? 쓸데없는 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반도체나 아니면 테크놀로지 알듯이 전자학과 출신이 알듯이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챗GPT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 보고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투자할 때 필요한 만큼. 근데 투자할 때만큼 필요한 만큼의 지식이라는 것도 아주 만만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막 개런티하죠? 3년은 걸립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 전공 안 한 사람들, 똑똑한 친구들도 2년 걸릴 거고요. 일반인들 3년, 5년 걸립니다. 그거 투자 안 하고도 주식은 먹을 수 있어요. 주식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없더라도. 근데 주식이 만약에 뭉개지고 임계점이 내려갈 때 그때 자신 있게 아니면 오래 버티는 거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지식. 하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대충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적정한 지식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임계점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을 확실히 정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변동성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거라는 서사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녹화할 거에 상당 부분은 이걸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